내 몸을 보살펴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주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신지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노화가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몸의 변화 중 가장 먼저 찾아오는 노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눈은 몇 살일까요?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가 노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야,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생기는 거야 이런 말 하면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노안은 진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가요? 우리 신체 부위가 모든 신체 부위가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 눈도 노안이 생깁니다. 단지 요새 100세 시대다 보니까 우리 신체적으로 노인이 되는 그런 나이보다 노안이 좀 빨리 와서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60대 이후가 돼야 노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은 40대 중반만 지나도 노안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노안이 오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안은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노안은 한문 그대로 풀이를 하면 노인의 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인이라고 하려면 나이가 많아야 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40대 중반에 생기는 노안을 요즘에는 노안보다는 중년안이라는 아주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안이 오면 제일 먼저 근거리를 보다 원거리를 보면 초점이 안 맞거나 조금 더 심해지면 가까운 게 맨눈으로 안 보이는 현상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늙을 노자에 눈 안자를 써서 노안이다라고 네, 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요, 뭐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게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노안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눈이 갖고 있는 근시, 원시, 난시는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지만 아주 많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노안은 말씀하신 그대로 가까운 것이 덜 보이는 현상을 특별히 노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죠. 노안이다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점거리가 멀어집니다. 원거리를 봤다 가까운 걸 보거나 근거리를 봤다가 원거리를 보면 초점이 금방금방 안 맞는 현상이 생기고요.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그 초점거리를 조금 떼고 봐야 초점이 맞히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돋보기를 껴야 정상적인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되는 걸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정체가요. 네. 눈 안에 수정체가 있잖아요. 네. 이 수정체가 원거리를 보면 납작해지고요. 근거리를 보면 볼록해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체에 있는 물이 빠져요. 우리 피부도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쪼글쪼글 딱딱.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체도 탄력성이 없어지니까 원거리를 보고 싶은데 납작해지지 않고 근거리를 보고 싶은데 볼록해지지 않으니까 보고 싶은 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노안입니다, 사실은. 수정체 자체가 얇아지거나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이 네, 예. 땡기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놔주면은 예, 예, 원래 예. 탄성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수정체 자체가 얇아지거나 그런 거는 수정체 자체도 조금 역할을 역할을 하고요. 해요? 네, 예. 그리고 그 모양체라고 그래갖고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모양체하고 모양체 소대라고 해갖고 얇은 줄이 있어요. 그게 360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조이면 볼록해지고 잡아당기면 납작해지죠. 네, 예. 그 이제 수정체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이게 잡아당겨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거고. 네, 예, 예. 이제 그런 근육들이 어쨌든 근육들도 그러면 같이 노화가 되면은 얘도 그렇죠. 사람이 이제 다른 근육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노안 수술에는요, 지금까지 세계적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진 거다.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시켜 보자. 해갖고 모양체가 있는 눈 주위에 탄력성이 있는 밴드를 심었어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는 모양체도 제 힘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인공수정체를 발전시켜서 노안을 교정해보자. 이런 두 가지 트렌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모양체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밴드 수술은 결국은 효과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세계적인 조류에서 좀 벗어났고요. 지금 다 대부분이 인정하는 거는 특수한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 그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은. 네. 노인성 질환 하면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백내장, 녹내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질환도 노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 거를 노안이라고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고요. 뭐 백내장, 녹내장, 또 황반변성 같은 거는 노인 연령층에서 호발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백내장이 생기는 건 노화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백내장은 신생아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령 당뇨나 고혈압 또는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백내장이 잘 생깁니다. 그렇지만 전체 연령을 놓고 보면 노인 인구에서 제일 많이 생긴다고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네. 혹시 아토피가요, 백내장과 관련이 있나요? 아토피는 백내장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눈을 반복적으로 비비죠. 또 아토피가 쓰이는 약이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이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 백내장이 제일 잘 생기는 전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눈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비비다 보면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이럴 땐 우리 백내장을 한번 의심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백내장이 왔을 때 본인이 제일 먼저 느끼는 증상은 시력의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보이던 것들이 잘 안 보이고요. 또 초점이 잘 안 맞고, 평소와 같은 생활 습관을 가졌는데 다른 때보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안정 피로를 느끼거나 두통 같은 게 오시면 백내장을 의심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백내장은 방치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럼 백내장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백내장의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혼탁이 된 수정체를 수술로 없애고, 초음파로 없애고, 거기다가 개개인의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이 가장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네. 레이저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뭘까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방법이 최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수술 과정을 모두 다 레이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각막을 열고 또 수정체의 앞부분을 오려내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혼탁된 백내장을 흡입하는 것은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레이저 백내장 수술도 레이저와 기존의 초음파 수술을 함께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병행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께요, 반드시 내과 검진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아니, 눈 수술 받는데 왜 내과 검진을 해야 하죠? 백내장이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뭐 심장 질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요즘 백내장 수술은 과거와 달리 아주 작은 부위를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하는데 회복하는데 전신질환이 있으시면 회복도 늦고 또 다른 안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양쪽 눈에 혹시 백내장이 동시에 왔을 때요. 네. 수술도 동시에 해도 되나요? 하루에 양쪽 눈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눈을 하시고 다음날 한쪽 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시에 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눈은 균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멸균 상태에 닫힌 공간입니다. 물론 다 수술 전에 소독도 하고 또 검사도 해서 무균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만 아주 드물게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양쪽 눈을 해서 양쪽에 다 안내염이 생기면 양쪽 눈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쪽 눈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 한쪽씩 한다. 이런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요. 그럼 부작용은 없을까요? 모든 수술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백내장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시력 저하가 백내장에 의해서 생긴 건지 꼭 눈 전체를 검사를 하셔야 되고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안약도 잘 사용하고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좋은 시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꾸준한 검사와 이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경험이 많은 분에게 물론입니다. 받는 것이 더 네.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백내장 수술 후에요. 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비문증은요. 수술 전에 백내장 수술 전에 비문증이 있으시더라도 백내장 수술 전에는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눈 뒤쪽에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 뒤쪽에 유리체라고 젤이 들어 있습니다. 젤 성분의 유리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 젤 성분에서 물 성분으로 바뀌어서 햇빛이나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그 젤의 그림자를 보는 게 비문증입니다. 이 비문증이 백내장이 있으면 유리창이 뿌여니까 비문증이 있더라도 못 느끼고 사시는 거죠.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해서 앞에 유리창을 맑게 해놓으면 기존에 있던 비문증을 이제 자각하게 되시는 거죠. 사실 백내장을 했다고 비문증이 증가됐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수술 받으신 분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비문증이 백내장 수술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자각적인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서 비문증이 오는 게 아니라 원래 비문증이 있었는데 백내장으로 인해서 뿌옇게 시야가 흐리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네. 백내장은요 수술 후에 재발할 수도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 혼탁된 수정체를 초음파로 다 흡입을 해서 없애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가 재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정체를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고 얇은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공수정체를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얇은 주머니에 2차성 혼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이거를 백내장이 재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후발성 백내장은 레이저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를 하시면 다시 좋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 레지던트 할 때는 백내장 수술하고요. 일주일 입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고 회사 다니는 요새 뭐 와갖고 뭐 수술 20분 하고 30분 쉬었다 가는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휴가 내고 받고 그러고 나서 회사 출근하고 막 네, 그랬다고. 일주일 입원했어요. 일주일. 맞아요. 네. 그러다가 기계가 좋아져서 3일 입원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데이 하스피탈이라고 그래갖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녁에도 안 가. 응? 아침에 왔다가 수술하시고 1시간 이내에 있다가 그냥 가세요. 응? 그 다음날 오시고. 응? 진짜 너무 많이 발전했네요. 그죠? 그럼요. 네, 예. 근데 뭐 또 백내장, 녹내장 이런 수술을 뭐 굳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더 이따 하세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백내장도 너무 오래 두셔가지고 그 수정체가 너무 딱딱해지면요. 일단 수술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또 수술이 힘들어지면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 다 적당한 시기에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서 수술하시면 회복도 빠르시고 보다 좋은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요. 나중에 이 백내장 수술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부터 라식, 라섹 수술을 받으시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에 다른 질환이 생기면 이걸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아주 20, 30대에 수술하시는 분의 큰 고민이신데요. 사실 라식, 라섹 수술은 각막만 건드리는 수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눈에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이 생기셔도요. 라식, 라섹과 무관하게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수술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얘기한 노화 현상으로 인한 노안 중에 또 다른 이 안 질환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눈도요. 노화가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깁니다. 제일 많은 질환이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황반변성. 그게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황반변성은 어떤 건가요? 우리 카메라가 있죠. 우리 그 눈에 카메라에 해당하는 부위가 망막입니다. 그 망막 중에서도 상이 맺히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망막 내에 있는 대사물질, 노폐물이 망막 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 노폐물이 자연적으로 잘 대사가 되는 분들이 있고 이 대사물질이 망막에 그대로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대사물질이 쌓여갖고 망막을 변성시키고 또 변성을 지나서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눈 안에 출혈을 시키고 하면 황반이 변성이 돼가지고 시력 저하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노안을 치료할 때는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노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중반 이후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노안이 생기면 백내장이 생기기 전인 분과 백내장이 생긴 분하고 치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 생기기 전에는요, 라식과 같은 노안 교정 수술이라고 해서 라식을 이용한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노안 교정 수술은 우리 눈이 두 개다 보니까 힘이 센 우세하는 원거리와 중간거리를 보게 하고요. 힘이 약한 비우세하는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보게 해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약간 교대로 보게 해서 노안을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생기신 이후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시면 근거리하고 원거리 시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막을 깎아서 한쪽 눈씩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모두 다 보게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막을 이용하는 노안 수술은 주로 한쪽은 원거리, 한쪽은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원거리, 근거리를 양안으로 교대로 보게 하는 수술 방법이 대체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쪽은 먼 거리를 보는 거고 한쪽은 가까운 거리를 봐서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을 그러니까 노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제로라고 하고 노안이 제일 많이 온 거를 플러스 3까지 써요. 돋보기를.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나이가 들면서 돋보기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노안, 라식 노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원거리, 한쪽은 근거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양쪽 눈이 플러스 2 이상 차이가 나면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왜? 양쪽 눈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노안인 경우에는요, 시력 교정술을 할 때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 전에 체크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 젊으신 분들도 그 라식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검사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 수술을 하시면 젊으신 분들보다 다른 질환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안질환, 뭐 백내장, 녹내장, 황반 질환에 대한 검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요. 또 노안 교정 수술은 양쪽을 근거리와 원거리로 나눠서 수술하기 때문에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시력 교정 수술 후에는 그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게 노안 교정 수술은요, 주로 라식과 라섹 모두들을 사용해서 노안 그 라식 수술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노인 연령에는 젊으신 분들보다 상처 회복력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라식 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하고 대개 한 1주에서 2주 정도만 눈을 심하게 비비지 않으시고 안약을 잘 점안하시고 또 주무실 때 안대를 사용하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네. 수영장을 간다든지 네. 뭐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운동은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수술 후에? 대개 수영장은 한 4주 정도 있다 가시면 됩니다. 골프도 4주 정도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는 예. 조심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전에 시력 교정술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전에 뭐 라식, 라섹을 받았는데 네. 뭐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어요. 네, 예, 예. 그러면은 또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네. 노안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을 수가 네, 있는데요. 예, 예, 이럴 때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물론 과거에 라식 라섹을 받으셨던 분들이 노안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라식이나 라섹을 받으시면 회복 과정이 좀 길고요. 또 한쪽은 원거리, 한쪽은 근거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본인이 과거에 보시던 것보다 그 양안으로 보실 때보다 근거리나 원거리가 조금 불편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양안 밸런스 테스트를 꼭 해서 그 밸런스가 맞는 분에 한해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건강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IT 시대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서부터 노인분까지 컴퓨터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세요. 이 IT 기기는 눈을 너무 건조시키고 또 눈을 너무나 피로하게 합니다. 가능한 줄이시는 게 좋고요. 우리 눈은 뭐 백내장이나 황반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야외 활동을 길게 하실 때는 꼭 선글라스를 끼시고요. 또 흡연을 하지 않으시면 그 눈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눈 건강을 위해서요, 뭐 눈 세척제라든지 아니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눈 세정제는 눈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네? 만약 눈이 뻑뻑하시거나 뭐 이물감이 있으시면 인공 눈물 쓰시는 것은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눈 세정제를 써서 눈을 씻어내면 오히려 세정제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 눈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눈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과거보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한테 사소한 증상이 있으면 본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 전문의를 방문하셔갖고 정확한 검사를 하시는 게 눈을 가장 건강하게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네. 날씨가 좋지 않아 앞이 뿌옇고 안개가 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죠. 우리 눈 역시 노안으로 인해 앞이 뿌옇고 안개가 찾아오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칫 잘못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 주치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